우왕 볼게요. 공민왕이 갑자기 죽고 우왕이 어린 나이에 왕이 돼요. 그래서 초기에는 친원파였던 이이님이 집권을 합니다. 그랬다가 공민왕 때 홍건적과 왜구를 물리치면서 이제 라이징 스타로 떠오른 최영과 이성계 이 두 장군이 이이님을 몰아내면서 최영이 권력의 넘버1, 이성계가 넘버2가 돼요. 그때 대외 관계를 보면 명나라가 원나라를 몰아내거든요. 그러면서 명이 무슨 주장을 하냐. 원나라 소유였던 건 전부 다 이제는 우리 소유다. 이러면서 고려에게도 이제 원나라 소유였던 천령 이북 땅에 대해서 소유권을 주장을 해요. 그게 바로 명의 천령이 통보예요. 그래서 천령위가 뭐냐? 그래서 천령 이북 땅에 대해서는 명의 직할지로 하겠다. 이걸 명의 천령위 통보라고 그래서 천령위가 명의 직할지다. 명에 관할 토지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려 입장에서는 원래 고려 땅이었는데 원나라한테 뺏긴 거를 공민한테 다시 찾은 건데 그거에 대해서 자기네 땅이라고 하니까 빡치잖아요. 그래서 고려에서는 우왕과 최영이 유동정벌을 주장을 해요. 근데 우왕의 장인어른이 최영이에요. 근데 우왕이 어리니까 장인어른이 전장에 나가면은 개경에 자기 혼자 있어야 되는데 그게 무서운 거야. 그래서 장인어른 최영이 전장에 나가는 건 반대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넘버2인 이성계한테 군사를 내줘요. 근데 이성계가 위화도에서 회군을 해요. 다시 돌아와 버려요. 4개의 이유를 들면서. 그게 바로 사불가론이죠. 그렇게 해서 개경으로 와서 최영과 우왕과 창왕을 몰아내버리고 자기 신복과 같은 공양왕을 안칩니다. 이성계가. 그래서 우왕은 어떻게 된 거예요? 패가 입진이라는 이유로 이성계가 몰아내버려요. 우왕을. 그래서 패가 입진, 가짜를 패하고 입진, 진짜를 세운다. 그래서 가짜가 누구냐? 우왕과 창왕은 공민왕의 자식이 아니고 신돈의 혈통이기 때문에 가짜다. 이러면서 패하했고요. 우왕과 창왕을. 그 다음에 진짜로 세운 왕은 이성계의 어떤 그 꼭두각시와 같은 공양왕을 세우면서 이제 패가 입진으로 공양왕을 세우더라. 창왕 볼게요. 패가 입진으로 우왕과 함께 왕위에서 쫓겨난 왕이고요. 알아야 되는 업적은 이거 한 개만 생각하시면 돼요. 박위가 쓰시마섬을 정벌했는데 그게 바로 창왕 때다. 그래서 쓰시마섬 정벌은 2번이 있어요. 첫 번째는 고려 말에 창왕 때 박위가 한번 쓰시마섬을 정벌합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할게요. 쓰시마섬을 쓸어버리려면 굉장히 강한 사람이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 왜구는 강한 사람한테 한없이 약하잖아요. 약한 사람한테는 강해도 강한 사람한테는 한없이 약해요. 그래서 강한 사람을 보내야 되는데 고려 말에는 박위를 보낸 거예요. 박위가 왜 세냐? 박위는 바위 같은 주먹을 가졌어요. 발음이 비슷하죠. 박위, 바위. 그래서 바위 같은 돌주먹이란 얘기죠. 바위 같은 주먹을 가졌고 날카로운 창을 들고 쓰시마섬을 쓸어버렸다. 박위가 발음이 비슷한 바위 같은 주먹이랑 날카로운 창을 들고 쓰시마섬 쓸어버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창에서 창왕을 연상하시면 박위가 창왕 때 바위 같은 주먹을 가지고 쓰시마섬을 쓸어버렸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처음 쓰시마섬을 쓸어버린 사람은 바위 같은 주먹을 가진 박위다. 그리고 또 한 번 쓰시마섬을 정벌한 건 조선 초 세종 때 이종무가 쓸어버렸어요. 쓰시마섬을 쓸어버리려면 강한 사람을 보내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누구를 보냈냐? 이종무를 보낸 거예요. 이종무. 이종에서 이종격투기 연상하시면 되고 무에서 무신, 싸움의 신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종무는 이종격투기에 능한 싸움의 신이다. 그럼 엄청나게 세죠. 그래서 이종무, 세종 이렇게 해서 세종 때 이종무, 이종격투기에 능한 무신이면 굉장히 세종 이렇게 해서 세종 때 이제 이종무가 쓰시마섬을 쓸어버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실질상으로는 이게 세종 1년이에요. 그래서 원래 세종 1년이면 언제냐? 태종이 왕위를 세종한테 물려줬는데 상왕으로 뒤로 물러나 앉으면서도 병권은 태종 이방원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아들 세종의 집권을 돕기 위해서 이종무를 시켜서 이종격투기에 능한 무신 이종무를 시켜서 쓰시마섬을 쓸어버립니다. 그래서 세종 1년 때 있었던 일이지만 실질상으로는 태종 이방원이 쓰시마섬을 쓸어버렸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고려말 왜구 격퇴한 대첩들 볼게요. 배경은 이 원간섭기에 몽고가 일본을 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고려에 정동행성 설치하고 이제 고려 수군이랑 같이 일본 정벌에 나섰는데 태풍으로 실패했죠. 그러면서 고려 수군의 전력은 굉장히 약화된 거예요. 그래서 고려 수군의 힘이 없어지니까 고려 말 되면 왜구가 창궐을 해서 여기저기 그냥 극성 난리 부르스를 떤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왜구를 격퇴한 대첩들이 있더라. 제일 먼저 나오는 게 홍산 대첩이에요. 우왕 때 최영이 홍산에서 왜구를 격퇴합니다. 이와 비슷한 홍산 대첩 말고 황산 대첩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이성계가 이제 왜구를 물리친 대첩이거든요. 그래서 한 명 최영은 홍산, 이성계는 황산이에요. 근데 이성계는 나중에 왕이 되죠. 황제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황산에 어울린다. 그래서 홍산 최영,
황산 이성계. 왜? 이성계는 왕이 되니까 황제. 그래서 황산대첩은 이성계다. 이렇게 연결해서 외우시면 돼요. 진포대첩 볼게요. 최무선이 화포를 이용해서 왜구를 격퇴한 거예요. 최무선은 화약, 화포의 달인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진포를 진짜 포라고 생각을 할게요. 그럼 진짜 포를 사용해서 진포대첩 승리했잖아요. 그러니까 진포대첩 이름에서 이 진포를 진짜 포하면 화포의 달인 최무선 자연스럽게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이게 1380년에 진포대첩이 있었는데 그 3년 전 1377년에 화통도감을 설치를 했고 여기서 미리 준비를 한 거예요. 화약과 화기제조 담당하면서 준비를 했기 때문에 1380년에 화포를 이용해서 이제 왜구를 물리치는 진포대첩 승리를 할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황산대첩 볼게요. 1380년 우왕 때 이성계가 황산에서 왜구를 격퇴한 거예요. 그래서 황산대첩비라고 들어보셨나요? 조선 선조 때 황산대첩비라는 걸 건립을 하는데 이 선조가 임진왜란으로 왜구한테 엄청 깨지잖아요. 그러면서 이거 과거 역사에서 왜구 물리친 전쟁을 찾아본 거예요. 정신승리를 하려고. 비록 현실은 왜구한테 개작살났지만 그래도 우리 과거에는 왜구를 물리친 기록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찾아보니까 선조의 가장 위에 이성계가 황산에서 왜구를 물리친 그 기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승리를 하기 위해서 황산대첩비라는 걸 세워야겠다. 이러면서 선조 때 황산대첩비를 건립합니다. 근데 이 황산대첩비가 세워진 건 왕이 된 이성계가 황산대첩에서 승리를 했기 때문이고 만약에 최영이 왕이 됐다면 나중에 후손이 홍산대첩비를 세웠겠죠. 이게 이성계가 황산대첩에서 이기고 왕이 됐기 때문에 황산대첩비가 뒤에 왕인 선조 때 건립되더라. 관음포대첩은 우왕 때 정지가 관음포에서 왜구를 전멸시켜서 더 이상 재침을 어렵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관음포대첩은 정지가 이제 왜구를 물리친 거다. 이걸 외우기 위해서 관음포에서 관음이 무슨 뜻이에요? 관음증 할 때. 음지에서 보는 걸 관음이라고 그래요. 볼관의 음지음이에요. 그래서 몰래 본다는 얘기예요. 관음증은 몰래 보는 걸 관음증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관음 몰래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숨도 동작도 다 정지하고 조용히 몰래 봐야 되죠. 그러니까 숨도 동작도 정지해야 돼요. 그래서 관음포대첩을 정지가 이제 이긴 전투다. 이걸 외우기 위해서는 관음증에서 관음포의 관음에서 몰래 숨겨보려면 가만히 정지하고 있어야 되지 해서 정지구나. 관음포대첩은 정지가 이긴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쓰시마섬 정벌은 아까 말씀드렸죠. 창왕 때 엄청나게 쓰시마섬을 쓸어버리려면 엄청 강한 사람을 내보내야 되는데 박위, 주먹이 그냥 바위처럼 센 박위를 이제 보내서 바위 같은 주먹이랑 날카로운 창을 들고 쓰시마섬을 쓸어버렸다. 박위가. 그래서 바위 같은 주먹에서 박위가 쓰시마섬을 쓸었고 창을 들고 날카로운 창 들고 갔다 해서 창왕 때다. 이렇게 외우시면 되죠. 왜구와 전투가 있을 때의 왕을 볼게요. 공민왕 때는 원나라가 약화되고 명이 바로 뭐예요? 홍건적이 명나라가 되는 거잖아요. 홍건적이 명을 세우잖아요. 그래서 원나라가 약화되고 홍건적이 굉장히 힘이 세져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공민왕 때는 홍건적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합니다. 그래서 서경, 개경 함락되고 공민왕이 저기 복주로 피난 갔다가 올라오다가 흥왕사에서 변두당할 뻔하고 그런 식으로 공민왕 때는 홍건적 때문에 고생을 했고요. 이거 머릿속에 딱 잡아 놓으셔야 돼요. 공민왕 다음 왕인 우왕 때는 왜구 때문에 고생을 해요. 그래서 왜구 격퇴전이 많다. 그래서 홍산, 진포, 황산, 관음포 4개가 다 우왕 때예요. 가장 마지막에 있는 그 왜구의 본거지인 쓰시마섬까지 가서 쓰시마섬에서 왜구를 쓸어버린 쓰시마섬 정벌만 우왕 다음인 창왕이고 그 앞선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홍산대첩, 진포대첩, 황산대첩, 관음포대첩은 다 우왕 때다. 그러니까 공민왕 때는 홍건적 때문에 고생, 우왕 때는 왜구 때문에 고생 이렇게 머릿속에 딱 잡아 놓으면 돼요. 왜구 대첩들 순서 외우기 볼게요. 처음에 홍산대첩이고 그 다음에 진포대첩, 황산대첩, 관음포대첩, 쓰시마섬 정벌이에요. 앞머리 글자 읽다면 홍진, 황관, 쓰심. 쓰시를 쓰심, 쓸어버리셨다. 쓰심 이렇게 할게요. 그래서 앞머리 글자 읽다면 홍진, 황관, 쓰심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 홍진은 가수 홍진영의 애칭이에요. 그래서 홍찐 이렇게 불러요. 홍찐. 그래서 홍찐이 황관은 황제의 관이에요. 황제의 관을 쓰셨다. 그래서 황제의 관을 썼다는 얘기는 1등을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외구가요제에서 외구가요제는 뭐냐? 체구가 왜소한 가수들끼리 벌이는 가요제다. 그래서 외구가요제에서 홍진영이 황제의 관을 쓰셨다. 1등을 했다. 그래서 외구가요제에서 홍진이 황제의 관을 쓰셨다. 여기서 왜구가요제에서 이거는 왜구대첩 순서다. 그래서 홍진이 황관 쓰심 이렇게 되면 홍산대첩, 진포대첩, 황산대첩,
관음포 대첩, 쓰시마섬 정벌. 이렇게 두 문자로 외우셔도 되고요. 다른 방법으로 순서 외워볼게요. 일단 쓰시마섬 정벌은 가장 마지막이에요. 왜? 국내 전투, 홍산, 진포, 황산, 관음포 다 국내 전투죠. 국내 전투 다 치르고 일본으로 외구 치러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앞선 4개를 보면 1번, 3번이 홍산, 황산, 산이죠. 진짜 산은 아니지만 산이라고 생각하시고요. 그 2번, 4번은 진포, 관음포, 포구란 얘기잖아요. 이 포구는 물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1번, 3번은 산, 육지구, 2번, 4번은 포구니까 물. 그래서 1번, 3번은 산이고 2번, 4번은 물이구나. 그러면 홍산과 황산 중에서 당연히 왜 홍산이 먼저냐? 홍 글씨가 돼야지 황 글씨가 완성이 될 수 있잖아요. 홍에 아를 붙이면 황이 되니까 홍산이 황산보다 먼저다. 그리고 진포와 관음포에서 진포와 관음포보다 더 먼저인 건 글자 수가 더 작죠. 진포는 2개, 관음포는 3글자잖아요. 그래서 뒤로 갈수록 보면 글자 수가 더 많아요.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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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음포 3개, 쓰시마섬 정벌은 쓰시마섬은 4개. 이런 식으로 지역명의 글자 수가 많을수록 시기상 뒤더라. 이렇게 생각해서 외우셔야 돼요. 그리고 산이 물보다 1번, 3번이 산이고 2번, 4번이 물인데 산이 물보다 먼저인 이유는 보통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산이 먼저 나오죠.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그래서 산은 산이다 해서 산이 2개 나온다. 1번, 3번에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물은 물이다. 뒤에 이어서 2번, 4번이 물이다. 진포와 관음포.